프랜차이즈 마지막 호점에 제가 반토막이 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하셨나? 이것도 스타일을 많이 바꾸게 됐는데 전 MG 같은 스타일로 일을 MG요. 했어요. 저는 영상 촬영은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 이번 처음이에요.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떨리고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긴장이 전혀 안 돼 보이세요? 정말요? 진짜요? 그럼 다행히. 예전에도 촬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예전 직업을 할 때 학교를 상대로 교육을 했었어요, 강당에서. 예전 직업은 어떤 거였어요? 학교 폭력 네. 예방 경찰관이라고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그런 일을 하면서 학교 강당에 모아놓고 많게는 한 1000명 강의를 하고 다녔던 그게 아마 저한테는 조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지금 부천에서 또 마케팅 회사가 아닌 사업도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마케팅 회사를 하신 이게 되게 궁금해요. 과정이. 근무하다가요 다리를 다쳤어요. 십자인대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는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자영업자가 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반대로 사업은 조금 다른 경향이 있잖아요.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성장을 하셨나 이것도 궁금합니다. 공무원 조직이요 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고 때로는 수동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밖에 나왔는데 처음엔 잘 몰라서 프랜차이즈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프랜차이즈 마지막 호점에 제가 막차를 탄 거예요. 브랜드가 수명이 끝나가는 그 타이밍에 프랜차이즈 대표의 어떤 입심에 네. 넘어갔죠. 했는데 반토막이 나온 거예요. 매출이. 예, 거기서 뭔가 뒤통수 하나 딱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기술이 없었어요. 케이크에 대한 네.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네. 그때 책을 사고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케이크를 만드는 걸 혼자 터득했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비로소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런 시기가 있어야지 레벨업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하시면서 점차 성장을 하신 케이스인가요? 예, 맞아요. 제가 성장에 대한 의지를 조금 더 확고했던 거는 책이에요. 누구한테 장사를 배우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죠. 자영업 이쪽은 그냥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그 어떤 모멘텀은 책. 아는 거랑 경험해본 거랑은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케이크집이 되게 자리 잡기까지 팀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셨어요? 저는 전공도 비서학과였어서 정말 워라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부모님이 아프니까 회사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케어를 해야 돼서 그럼 집 근처에 있는 잠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네. 어차피 다시 비서로 돌아갈 거니까 케이크를 파는 곳에서 한번 일하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돼서 네, 대표님 가게에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음. 이 케이크 집을 부천에 자리 잡게 다 같이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게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고객님들한테도 그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인성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로 면접을 보고 네. 그런 사람들로 이력서를 받고 어느 순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와. 근데 이 생각을 하기까지 저도 대표님처럼 책을 읽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직원분들과 파트타임 분들이 사실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인 게 비율이 어쩔 수 없이 많잖아요. 어쩌다가 능동적으로 되셨는지.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책을 읽고 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됐는데 저는 MG 같은 스타일로 일을 MG요. 했어요. 아. 내가 하는 일만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래는 일을 했었는데 무인양품 아시죠? 네. 무지. 네. 무지가 어떻게 매출을 올렸는지 그 무지의 그거를 딱 읽었을 때 좋은 카페로 만들고 싶다. 그냥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 두 개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마케팅 회사를 이제 하고 계신데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꼭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케팅은 그냥 월세다. 마케팅은 소비되는 휘발성 비용이 아니라 네. 마케팅은요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월세를 말씀드린 건요 요즘에 마케팅이라는 인식이 일단 부동산 구하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매출 떨어지면 마케팅을 해야지라는 프로세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달리는 말한테 채찍을 해야지 더 빨리 달리잖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세팅하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미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향 평준화가 됐어요. 이미 그쵸. 맛이. 근데 나만 마케팅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마케팅은 의무가 아니고 필수예요.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 블렌딩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는 물론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저는 스케일업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영업해서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자영업자가 폐업률이 5년 동안 80%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쵸.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냥 장사만 한다? 장사가 요즘 대한민국은 아시죠? 조금만 장사가 잘 돼도 옆에 미트 브랜드가 바로 들어와요. 죽는 거 순식간이에요. 내 회사를 지키려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케일업 시켜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부분은 이제 대행사의 영상이나 광고에 관한 영상 보면은 뭐 어떤 마케팅 이런 마케팅 해야 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기술적인 부분만 언급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경험치들이 쌓이셔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된다보다는 마케팅과 브랜딩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팀장님은 이 꼭 해야 되는 마케팅에 대해서 세 가지가 고른다면 어떤 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케터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처음으로는 검색 마케팅.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면 네이버 검색이 제일 많거든요. 네, 네이버 검색 마케팅은 필수로 해야 되고 블로그 작성 이런 것들을 검색 마케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리뷰 마케팅이거든요. 우리만의 차별성을 경험으로 다른 고객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고객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뷰 마케팅도 네이버 상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출을 상승시키려면 재방문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방문 마케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케팅 할 때는 딱 이 세 가지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재방문 마케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방문 마케팅 우리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건데 재방문 마케팅은 뭐가 있을까요?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100% 무료 이런 식의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눈길이 가거든요. 손해보지 않는 소비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일 재방문 전환이 많았었던 건 어떻게 보면 전 쿠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객이 한번 방문을 하면 이제 우리 고객을 전환시켜야 되니까 고객분들의 전환을 위해서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고객 포인트 적립은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님들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인트를 쌓을 때마다 이 고객이 몇 개월 만에 재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성비는 어떤지 나이대는 어떤지 이런 거를 매장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2월달 기준으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포인트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었고요. 한 달에요? 이제까지 2년 정도 쌓였습니다. 6개월 단위 재방문율도 계속 확인이 가능하니까 DB 수집과 포인트 적립은 무조건 해야 되고 홍보나 이벤트가 있을 때도 네. 메시지를 보내는 게 비용이 발생되긴 해요. 무조건 써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돈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뿌리는 것도 다 돈이고 전환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굳이 해야 되나? 그냥 뭐 맛만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표님. 맛있다고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맛집이라고 표현하려면 저는 웨이팅이 많은지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에요. 테이블은 몇 개 안 되는데 밖에 웨이팅이 가득해요. 누가 봐도 맛집 아닐까요? 맛있다니까 맛있나 보다. 그렇게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된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비용이 발생되는 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고객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만큼 자영업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비용을 써서라도 그 고객한테 메시지를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게 중요하고 내 매장이 있지 않아도 내 매장을 떠올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나가다가 케이크를 봤을 때도 케이크 맛있는 데 있었는데 입을랑? 이렇게 생각하게끔 계속 머릿속에 주입시켜야 됩니다. 계속 잊혀지지 않게끔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